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와이파이보다는 LTE나 5G, 이 셀룰러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이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 기술 자료랑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좀 깊게 파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의 핵심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가짜 기지국 같은 좀 오래된 위협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어떤 취약점들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간극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와, 흥미롭네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당연히 신원 확인이 필요할 텐데 이때 혹시 제 개인 식별 정보 이런데 그대로 막 노출되는 건 아닌가요? 좀 프라이버시가 걱정되는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그 고유 식별자, IMSI라고 하죠. 그걸 직접 안 써요. 대신 접속할 때마다 임시 식별자, 귀유 ITI나 TMSI 같은 거요. 이걸 새로 딱 발급해 줍니다. 임시 식별자요. 네, 일종의 가명 같은 거죠. 네트워크 쪽 그 MM이라는 곳에서 발급하고 이걸 또 자주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통신 내용을 엿듣더라도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하고 바로 알아내긴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의 첫걸음이죠. 가명이라.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요. 그런 임시 아이디가 있다고 해도 뭐 요즘 위치 추적이다 뭐다 얘기 많잖아요. 이게 이론이랑 현실이랑 좀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디 말고 우리가 실제로 주고받는 데이터 자체는 안전한 거예요? 아, 위치 추적 문제는 사실 또 다른 복잡한 얘기고요. 일단 데이터 보호만 딱 놓고 보면 여기에는 인증하고 암호화라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EPS-AK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사용자 단말기랑 통신망이 서로 너 진짜 맞네 하고 확인을 해요. 아, 서로 확인하는 거군요. 네, 일종의 악수 같은 거죠. 이 과정에서 그 마스터키, KSM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직접 쓰진 않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암호화에 쓸 키, 또 제어 메시지 보호할 키 이렇게 여러 개 일회용 열쇠를 만드는 거죠. 아하. 이 열쇠들로 제어 정보는 암호화도 하고 이게 중간에 바뀌지 않았나 그 무결성까지 확인하고요. 실제 사용자 데이터는 암호화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5G에서는 아예 사용자 식별 정보를 보낼 때도 암호화를 써서 보안을 더 강화했고요. 이야, 되게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가짜 기지국 공격은 2G 때부터 있었다면서요? LTE에서도 이게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건 뭔가 이 설계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짜 기지국은 이 정교한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딱 작동하기 전에 빈틈, 이걸 노리거나 아니면 보안 설정이 다 끝난 후에도 암호화되지 않는 일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요. 아, 아무 안 되는 메시지요? 네, 예를 들면 인증이나 암호화 시작 전에 주고받는 초기 제어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모든 사용자한테 뿌려지는 시스템 정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같은 거요. 이걸 가짜 기지국이 딱 잡아서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5G 사용자를 일부러 보안이 약한 LTE로 끌어내리거나 이걸 비딩다운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가짜 시스템 정보를 보내서 사용자를 속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인증 과정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인증 릴레이 공격 같은 것도. 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걸로 위치를 속이거나 요금을 몰래 부과할 수도 있죠. 표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적용하는 과정의 허점을 파고드는 거군요. 되게 교묘하네요. 아, 그러고 보니 최근에 KIST 연구팀, 그 LTE 포즈 팀이죠. 거기서 바로 그런 점을 파고들어서 LTE망의 오류 처리 방식 같은 데서 취약점을 무려 51개나 찾아냈다는 소식, 저도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네, 그 LTE 퍼즈 연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자가 무슨 암호키 같은 거 없이도 그냥 비교적 구하기 쉬운 SDR 장비만 가지고 통신망에다가 좀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자체가 먹통이 되게 하거나 DOS 공격 아니면 사용자를 그냥 강제로 망해서 끊어버리거나 심지어 특정 상황에서는 인증 절차까지 건너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암호키 없이도요? 와. 그렇죠. 이건 뭐랄까 튼튼한 벽돌, 즉 표준 자체보다는 그 벽돌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 즉 구현 방식이 부실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지금 많이 쓰는 5G NSA 방식이 LTE 코어망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 이론적인 취약점뿐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잖아요. 최근 SKT 사례는. 아, 진짜 충격이었는데요. 통신사 중앙 서버가 해킹당해서 사용자들의 핵심 인증 정보, 그러니까 유심 키 값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그 중요한 정보가 암호화도 안 된 그냥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는 건 이건 뭐 기술적인 허점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은행이 금고문 열어놓고 비밀번호를 문에다 딱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십니다. 네. 아무리 기술적으로 강력한 보안 장치를 마련해도 결국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소용 없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죠. 유심키가 유출되면 아까 말씀드린 임시 아이디니 암호화니 하는 과정들이 상당 부분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아,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우리가 쓰는 모바일 네트워크, 이게 뭐 임시 아이디도 쓰고 여러 단계로 암호화도 하고 상당히 정교한 보안 기술들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게 결코 완벽한 방패는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가짜기지국이라는 오래된 위협도 여전하고 또 구현상의 허점을 노리는 새로운 공격도 있고 게다가 통신사 자체의 데이터 관리 문제까지. 아,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위험이 정말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 EPS AK 인증 방식이나 임시 식별자 사용, 또 계층적인 키 구조 같은 것들은 분명히 강력한 보안의 기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에서의 허점이라던가 또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 즉 브로드캐스트 정보의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하는 기술적인 난제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신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운영 보안 수준을 유지하느냐. 이게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셀룰러망을 쓸 때 그냥 에이, 와이파이보단 안전하겠지 하는 그 생각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셀룰러 데이터를 쓸 때조차도 뭐 VPN을 쓴다거나 아니면 종단간 암호화되는 메신저를 쓴다거나 하는 그런 추가적인 보호막을 스스로 좀 챙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